다음 발표는 권지민, 현서진, 이윤아 학생과 서혜진 퍼실리테이터님으로 구성된 토끼와 거북이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끼와 거북이 팀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면학근로 소보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팀을 큰 박수로 맞이 다시 한번 마주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근로정책 소보로에 대해 발표할 영어킹 3기 토끼와 거북이 팀입니다. 여기 일을 잘못했다고 막고 처음과 다르게 매일 출근하라 통보하고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로의 기본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으며 심지어 아르바이트 면접이라 속인 뒤 성범죄가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청소년 얼마나 있을까요? 충청북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현황을 보면 15세에서 18세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67%이며 대개 고등학생 때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북 청주뿐만 아니라 세종, 대전까지 설문을 했는데요. 설문 기간이 짧고 표본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7개 고등학교 재학생의 참여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과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할 계획이 있는 학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이 근로할 때 지켜야 하는 알바 10계명이 있습니다. 먼저 임금,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근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 10계명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반드시 교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율이 62%였으며 부모 동의서도 절반 이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부모 동의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상당수가 작성하지 않았었는데요. 청소년들은 그 이유로 사장이 작성하지 않아서 사장에게 제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고용자와 근로청소년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협의한 근로시간, 임금, 자신이 근로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북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는 청소년 근로환경에 있어 근로청소년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지식 부족을 문제점으로 보았는데요. 근로인권 교육 및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숙지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피해 사례를 줄이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인권 교육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충북교육청 장학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고등학교에서는 재학 중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교육청은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문 결과 매년 15% 정도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었으며 실제 노동환경에서의 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청소년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 정말 없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아르바이트입니다. 현재 예산군청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고 행정보조 등 대학생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일터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의 경우 전국 한 곳을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을 모집하다 올해부터 제외한 서울동작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수요가 적은 이유로 학업을 들었는데요. 다만 수요 감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어 근로시간이나 홍보 방식 등 수요가 부족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행복일터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게에 직접 아르바이트 지원 문의를 해야 하므로 알바몬 같은 중개 사이트와 달리 모집 현황이나 업무, 시급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복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했던 사업으로 현재 전부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센터 운영을 지자체와 논의 중이거나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운영이 아예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은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와 모범 사업체 소개 및 홍보를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 설문조사와 충북 근로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해결, 깨끗한 일자리 제공 등이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근로기준법이 보장되는 일자리 제공이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와의 인터뷰,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학업이 아르바이트에 영향을 미치며 매체 사례를 통해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업 병행이 청소년에게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하였고 노동인권 교육과 함께 학업 병행이 가능한 안전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안한 정책은 바로 고등학생 면학근로입니다. 고등학생 면학근로는 대학교 면학근로 형식을 참고하여 고안한 정책으로 재학생의 학업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학교 내 일정 시간 근로를 통해 면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청주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충북, 대전, 세종, 나아가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근로기간은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며 근무 장소 및 업무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한 달 최대 26시간이며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인 9,860원입니다. 선발 기준은 우선 70%, 일반 30%로 청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선발 후 근무 학교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선발의 경우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되며 우선 선발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책의 대상은 근로 가능한 청소년인 고등학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를 크게 학생, 학교, 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는 면학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설명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고등학생 면학근로라는 정책에 있어 중심이 되는 이해관계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입니다. 면학근로가 학생에게 공지되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모집을 위해 학교의 업무 지원과 관련된 면학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화면에는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면학근로로 선정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업무를 모집한 교육지원청은 면학근로 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여 선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면학근로를 할 학생을 모집하는 공문을 청주시의 고등학교에 발송합니다. 최종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면학근로를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후 면학근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 노동인권교육 수료증은 면학근로 신청에 있어 필수 서류입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1차시 교육일정 수립을 위해 면학근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희망 교육일을 신청받아 충북교육청 소속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강사가 1차시 교육을 진행합니다. 1차시 교육을 받은 학생은 면학근로를 신청하고 교육지원청은 우선순위와 근로희망지에 따른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면학근로생을 선발합니다. 이에서 5차시 교육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페르소나가 면학근로를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면학근로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저는 면학근로 대상자인 고등학생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총 2명으로 우선 선발 대상자 1명, 일반 선발 대상자 1명이에요. 제가 면학근로를 가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면학근로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 노동인권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만 면학근로 신청 가능해서 미리 원하는 일정을 신청해 놓았어.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이 이런 거구나. 수료증을 받았으니 이제 면학근로 근무지를 확인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확인해야 해. 추가 서류도 잊으면 안 돼. 이제 원하는 업무와 근무지, 시간을 잘 확인한 후 신청을 하자. 나는 멘토링이 하고 싶으니까 1. 이지망은 A초등학교랑 B중학교를 써야겠네. 우선 전형으로 지원했다는 걸 친구들이 알 수 있나요? 지원 전형이 비공개라 친구들이 알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맡은 업무도 주로 간단한 문제 풀고 질문 받아주는 정도라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을 때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좋아. 근로를 하면서 틈틈이 2차시에서 5차시 노동인권 교육도 들어야 해. 2에서 4차시는 일원임으로 5차시는 면학근로 중인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담당 선생님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후 온라인 시험을 보면 돼. 그동안은 고등학생을 받아주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일을 구하기가 힘들었어. 업무 강도도 세니까 일을 마치면 피곤해서 공부를 할 시간이 확보도 잘 안 되었고, 그런데 면학근로를 하니까 실질적인 노동교육도 받고 안전한 장소에서 근로하고 학업도 병행할 수 있어서 좋았어. 정해진 날짜에 약속된 근로비를 받아서 좋아.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해 보였는데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할 장소를 찾아보고 면접을 보는 시행착오가 없어서 더 편했어. 실질적인 노동교육도 받고 안전한 장소에서 근로하고 학업도 병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어. 이렇게 하면 면학근로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면학근로가 진행될 때 주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총 4분의 현직 교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면학근로 시행에 대한 교사의 우려를 정리해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학생 간의 갈등 조정에 대한 부담,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우려를 줄이는 것이 면학근로의 관건을 쥐고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선발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서류는 인터넷 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추천서, 멘토링 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면학근로 시 생길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노동인권 교육 담당 업무를 분화하려고 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학근로 신청을 할 때 필수 서류뿐만 아니라 추가 서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는 면학근로를 하려는 의지와 성실성이 확인된 학생들이 선발된다면 문제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현직 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면학근로 연계 노동인권 교육은 다음 4기관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노동인권 교육 구상안입니다. 1차 시는 교육청 소속 노동인권 강사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2에서 5차 시는 노동교육원의 기존 강의를 활용하여 강의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되 필요하다면 교육 구상안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노동교육원이 추가 자료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2에서 4차 시는 이러닝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합니다. 학습 진도율 100%와 5차 시 시험 점수를 합하여 80점 이상이면 해당 학기 노동인권 교육이 수료됩니다. 면학근로 재신청 시 직전 학기에 수료증이 있다면 해당 학기의 노동인권 교육은 면제됩니다. 5차 시는 근로 중인 학교의 노동인권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후 온라인 시험이 진행됩니다. 면학근로를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 대략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달 장학금 예상 비용은 선발 면학근로생을 50명으로 산정하였을 때 총 1,281만 8천 원입니다. 장학금에 대한 예산의 경우 ESG 평가 점수를 활용한 장학기관 선정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학 지원이 가능한 기업, 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예산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원에 위탁할 재원은 교육청 혹은 교육부에서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프로그램 개발 위탁비는 약 5천만 원입니다. 국가종합 전다 조달에 여러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 기재해 놓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제안 요청서가 저희가 원하는 콘텐츠와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콘텐츠 관리 유지비, 교사와 강사 상여금에 대한 예산이 추가됩니다.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정한 바로는 1분기 면학근로 시범 운영에서 약 1억 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면학근로의 과정이 끝난 후에는 참여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업무 임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점검 보완하면 청주를 넘은 전국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의 교육적 효과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사, 학생과 소통하며 더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과연 면학근로가 시행된다면 면학근로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의 수요가 있을까요? 청주, 세종, 대전 고등학생 자체 설문조사 결과 면학근로 신청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56.7%였습니다. 학교 유형별로 수요는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일반계고는 62.2%의 많은 학생이 면학근로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종합하면 절반 이상의 고등학생이 면학근로가 시행된다면 시행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고 저희는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면학근로가 시행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1년 서울지교육청 노동인권교원 인터뷰에서 노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원이 많았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의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립된다면 노동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업 기회입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우 정책을 통해 학업 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 포기를 막고 학업 의지 향상과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업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망설였던 학생들에게는 노동 인권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방과 대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근로자로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통해 부당 대우를 인지하고 예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사전에 피해 사례를 줄일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적절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안정망 구축입니다. 앞에 뉴스에서도 청소년이 근로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범죄 피해를 입어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합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노동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등 보호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축소로 청소년 노동권을 담당하는 예산이 사라졌고 각 도의 근로보호센터가 사라졌으며 2022년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노동인권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또 영어킴 프로젝트로 구체화시켜온 시간을 통해 앞으로 지역혁신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혁신 그리고 필수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토끼와 거북이의 현서진, 이윤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